신생팀 불사조의 선수 그 두 장의 카드가 나란히 공개가 됐는데 첫 번째 카드에 박선영님, 두 번째 카드에 이영진님의 카드가 오픈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의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습니다. 보다 뚜렷한 여론의 반응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두 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워하면서도 동시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두 분의 나이를 합치면 정확하게 100세에서 1년이 모자랍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일단 두 분에 대해서 골대녀의 레전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박선영님이야 말할 것도 없고 이영진님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어느 분들은 뭐 레전드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저는 이영진님 역시 골대녀의 레전드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 타이틀에는 걸맞지만 현실적인 그 나이의 벽 크게 걱정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5장의 카드가 더욱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머지 5장의 카드 안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죠. 강력한 에이스 카드입니다. 즉 히든 카드가 여기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포카를 칠 때도 보면은 그 히든 카드 진짜 중요하거든요. 결국 내가 노리는 족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그 카드 한 장이 들어와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즉 스트레이트를 노리고 있는데 그 마지막 줄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딱 한 장의 그 카드가 필요한 거고 투페어에서 풀하우스를 달기 위해서는 그 투페어 중에 반드시 있어야 될 나머지 한 장의 카드가 존재하니까요. 그런 것처럼 지금의 이 7장의 카드를 우리가 그 세븐 포커라고 친다면 그러니까 이 카드의 두 장이 뭐 강력한 에이스 두 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우리가 그 냉정하게 실력적으로 접근해서 본다면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오픈될 그 히든 카드 그 카드가 과연 어떤 카드일까? 그 에이스의 존재 이미 많은 분들은 이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공 우선 송소희 선수부터 가볼까요? 송소희 선수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가 좀 편해요. 왜냐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송소희 선수가 다시 나올 확률은 현실적으로 저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본인이 수차례 그 골대녀에 다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사 전달을 했기 때문이죠. 딱히 골대녀와의 관계가 나빠서라기보다는 본인이 생각하는 그리고 추구하는 축구와 골대녀 안에서의 축구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마냥 즐겁고 행복한 축구를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골대녀 안에서 축구를 한다라는 거는 즐겁기만은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개인적인 스케줄이 바쁘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개인적인 스케줄을 논하면 지금 나머지 선수들은 뭐 한가해서 골대녀 뛰는 건 아니니까 사실은 저는 그 스케줄 부분 나올 때마다 살짝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골대녀 나머지 선수들 백수 아닙니다. 다 바빠요. 바쁜 와중에도 그만큼 축구에 대한 열정과 골대녀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출연을 하고 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튼 그렇고 그리고 이 송소희 선수와 골대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한일전 2차전 때 축하 무대를 꾸려줬죠. 그 부분을 보면은 전혀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기대하는 바는 이번에 그 히든 카드로서의 송소희 선수의 등장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또 기가 막힌 어떤 타이밍에 한 번쯤은 송소희 선수가 다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골대녀의 유니폼을 입고 필드를 뛰는 송소희 선수의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골대녀의 아버지가 박선영 선수라고 한다면 골대녀의 어머니는 송소희 선수라고 생각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본인의 손으로 키운 이 골대녀에 대한 애정을 한 번은 표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한 축에 있는 송소희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봤고 그리고 나서 이 선수죠. 여러분들의 워너비 그리고 저를 포함한 골대녀 팬들의 모든 워너비 레전드라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났던 사람 그리고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이정은 선수입니다. 이 팀의 가장 어울리는 선수는 사실 박선영 님도 계시지만 저는 이 이정은 님이 이 타이틀에 가장 어울리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골대녀를 지났던 레전드의 선수가 모인다 라고 한다면 우선순위로 생각나는 게 이 이정은 선수죠. 그리고 앞서서 말했던 그 에이스 자리의 필수 조건, 그 히든 카드로서 가장 어울리는 선수는 이정은 선수예요. 골대녀를 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름이 지금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믿어 의심치 않고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이 팀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기 이정은 선수가 없으면 이 컨셉은 넣지 말아야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사실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그 히든 카드로 그냥 이정은 님이 딱 등장하면 돼요. 수리공
그래, 이정은 있으면 됐어. 박선영님으로 시작해서 이정은으로 끝나면 그 사이에 어떤 선수들이 여기 채워지든지 일단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테고, 그리고 그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정은 선수의 등장만으로 뭐가 이루어지냐면 그 전술 속 대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 차범근이 더 세냐, 지금의 손흥민이 더 세냐, 환상 속의 매치업이 골대녀 안에서는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 이정은을 소환해서 지금의 마시마와 붙이는 이 게임, 이거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여기 마시마뿐만이 아니라 화이트박, 박지한, 그 막강 에이스들과의 1대1 매치들을 다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보다 가슴 뛰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떠났던 팬들도 다시 이 골대녀 앞으로 불러 모을 수 있는 가장 막강한 카드라고 생각해요. 더 나아가서 이거는 불사조 안에서의 히든 카드 정도가 아니라 골대녀 자체의 히든 카드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대내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부분은 이강인 선수 에이전시의 대표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활동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강인 선수를 생각해 보면 이정은 선수가 쉽게 그렇게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냥 가능성에 대한 부분만 놓고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은 그 가능성이 어때 보이십니까? 저는 근데 그렇게까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두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 누가 나오더라도 둘 중에 한 명이 나와준다면 일단 흥행적으로 그리고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만약에 이 두 선수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필요한 거는 에이스의 자리예요. 일명 우리가 일컫는 특급 에이스, 더블 S급 에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의 가능성을 번외로 또 생각을 해보는 게 이 정가을 선수에 대한 이야기죠. 당연히 정가을 선수의 카드가 저기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카드가 오픈됐을 때 당연히 감독으로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저 7장의 카드가 의미하는 바는 감독을 포함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신생팀에 대한 와일드 카드로 그냥 한 장에 추가된 카드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 이 두 가지의 경우만 생각하면서 접근을 했었는데 지난 방송에서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하다가 뭔가 소름 돋는 하나의 반전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한 장의 카드에 정가을 선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게 감독도 감독이지만 플레잉 감독이 가능한 위치로서의 포지션이다. 즉 플레잉 코치처럼 감독이면서 선수로 뛰는 거예요. 만약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의미라고 한다면 거기서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만화 속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지만 프로야구, 우리나라 프로야구예요. 거기서 백인천 감독이 감독이면서 선수로 뛰었어요. 프로씬에서도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골대녀 안에서 감독 겸 선수로서의 플레이가 그게 뭐 억지스럽거나 없는 거를 막 구태여 만드는 그런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카드가 7장이지 않을까? 감독이면서 선수로 플레이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반드시 그 한 장의 카드는 특급 카드가 있어야 된다. 즉 히든 카드가 있어야 돼요. 스트레이트의 가운데 숫자 하나가 벼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거든요. 플러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지막에 히든 카드가 안 박혀줘서 4장으로 붙인다면은 아무것도 아닌 카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히든 카드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그 몇 명의 선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또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그 선수들이 몇 명 있죠. 결국은 이 이야기가 이번 그 카드 이야기의 절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진짜로 확률이 높아 보이거든요. 강력한 그 히든 카드로서 말이죠.